기본 위젯을 정리했어요. 스테이트풀, 스테이트레스 위젯, 그리고 텍스트, 버튼, 컬럼, 센터 뭐 이런 것들 있죠. 뭔가 플러터의 모든 요소는 위젯으로 구성된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스위프트 UI의 모든 요소는 뷰로 구성된다. 뭐 거의 같아요. 플러터랑 스위프트랑 이 선언적인 UI를 갖는 데 있어서 유사한 면을 갖고 있죠. 근데 바로 보면 아시겠지만 다른 면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다고는 할 수 없고 굉장히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스테이트레스 위젯은 변경되지 않는 정적 UI를 구성한다. 정적 UI가 많아지면 그런 거죠. 화면이 있는데 애니메이션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애니메이션이라고 치면 화면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요 영역만 변화가 있고 나머지 텍스트 들어있는 영역에서는 변화가 없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가만 두고 여기만 바꿔 나가면 되니까 공간의 활용이나 메모리를 사용하는 데도 세이브가 될 거고 GPU나 뭐 CPU나 여러 가지 컴퓨팅 자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훨씬 자원을 아낄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효율적인 코드 작성하기 위해서 이 스테이트리스 위젯과 스테이트풀 위젯을 나누는 겁니다.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건 화면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컨테이너, 담는 그릇이라고 했어요. 요 안에 뷰를 안에 버튼을 만들어 넣을 수도 있을 것이고 텍스트를 넣을 수도 있고요. 그죠? 요런 것들이 담겨 있는 요 바깥쪽 요 친구가 컨테이너죠. 그리고 이 친구들을 세로로 나열하면 이렇게 세로로 나열하는 건 컬럼이고 가로로 나열하는 건 로우고. 그죠? 그래서 같은 뷰 안에다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 요게 로우죠. 이 스택이란 단어가 스위프트 UI에서는 가로 정렬, 세로 정렬을 V스택, H스택 썼잖아요. 근데 이 플러터에서 스택 레이아웃은 여기에 이렇게 그러니까 겹겹이 쌓는 거예요. 이렇게 쌓여요. 뷰가 세로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림을 그리니까 축이 이렇게 세로로 겹쳐 있는 거, 겹쳐 있는 친구를 스택이라고 하고요. 네. 그러면 가로, 세로, V 스택, H 스택, G 스택 요 세 가지를 컬럼, 로우, 스택으로 구분하면 돼요. V 스택이 컬럼인 거고, H 스택이 로우인 거고, G 스택이 스택인 거예요. 이렇게 대응이 되는 겁니다. 쭉 한번 설명을 다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때 이야기한 것처럼 시작은 여기서부터 런 앱부터 시작되는 거죠. 런 앱의 파라미터로 my앱이 들어가 있고 my앱이 여기 있죠. my앱의 빌드, 빌드라고 하는 친구가 플러터의 화면을 그려주는. 모든 스테이트풀 위젯이든 스테이트리스 위젯이든 빌드라는 함수를 가지고 있고 빌드 함수를 오버라이드 하죠. 이 오버라이드 빌드라고 하는 친구가 함수를 이 화면을 구성해 주는데 그 안에 머테리얼 앱이라는 친구는 이 친구는 앱 구성. 예를 들면 홈 화면을 구성하거나 또는 라우트 경로죠. 경로. 앱의 경로를 구성하거나 그리고 테마, 스타일 같은 거죠. 테마, 폰트 같은 것도 머테리얼 앱에서 설정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요 예제에서는 딱 홈 하나만 썼죠. 머테리얼 홈 하나. 그다음에 스캐폴드는 여기 있고 앱바와 바디를 가지고 있고 두 개만 갖고 있죠. 두 개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앱바는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가 앱바죠. 여기가 바디고. 그래서 요 화면을 구성하는 게 스캐폴드고 요 화면 외적으로 홈이 어디고 경로가 어디고 테마가 어떻게 되고 폰트가 어떻게 되고에 대한 환경 변수를 가지고 있는 게 머테리얼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두 개의 중첩을 이용해서 앱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플러터는 이렇게 시작하고요. 그래서 컨테이너라고 하는 친구는 컨테이너는 패딩과 컬러와 차일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서는 요 세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객체인 거죠. 클래스를 선언하는데 네임드 파라미터로 클래스를 생성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네임드 파라미터 패딩은 여백이고 그리고 컬러는 지금 여기서의 컬러는 배경색. 네. 그리고 요 차일드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차일드는 위젯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감싸고 있는 나를 정의했어요. 색깔은 뭐고 패딩은 뭐고 그런 위젯이라고 하는 이게 컨테이너죠. 이 안에 여백을 구성하는 거죠. 여백 여기에 여백 주고 그러면 이 안에 여백만큼 들여쓰기 한 다음에 요 점선 영역을 그려줄 건데 이 안에 다른 위젯을 넣을 수도 있고 여기가 차일드인 거죠. 결국 여기가
차일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차일드 영역이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차일드에 보면 하나 더 내려가면 컬럼이 또 있죠. 컬럼이란 친구가 그 아래에 또 버티고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 이 컬럼이란 친구는 세로 정렬하는 친구니까 이 안에가 컬럼으로 결정되는 거겠죠. 이 안에가 어떻게 동작할지를 미리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선언적으로 구성해 나가면서 쭉 나열되어 있고 제일 끝까지 간 다음에 지금 여기서의 제일 끝은 어디예요? 쭉 내려가서 컬럼 갖고 지금 컬럼은 칠드런을 가져요. 칠드런은 자식이 여러 개, 화면이 여러 개 배치되는 거죠. 그럼 그 안에 또 로우가 있어요. 로우가 있고. 로우는 지금 여기도 칠드런이죠. 그러면 결국 컬럼 안에 로우가 있는 거니까 그림으로 옮겨 보면 이렇게 컬럼이 있고 컬럼이 있는 거에서 로우가 또 있어서 이렇게 나눠지고 위젯 1, 위젯 2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위젯 1, 위젯 2니까. 그죠? 이게 지금 요 안에 들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결국 텍스트 위젯까지 내려가야 더 이상 차일드가 없으니까 차일드가 없는 제일 끝 단말까지 가서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코드를 직접 본 건 아니지만 그 플러터 한번 열어 보시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렌더링 오브젝트라는 걸로 요 객체를 구성해 나가요. 렌더링 오브젝트가 최종적으로 그림을 그릴 때는 요 마지막 단말 끝에 있는 위젯들을 다 크기를 위젯까지 계산한 후에 전체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맵을 그린 다음에 크기들을 동적으로 계산해서 결정하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 과정들이 플러터 코드 안에는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그림을 가지고 위젯을 만들고요. 지금 이게 지금 요 안에 들어있는 거고 컬럼 사이에 보면 사이즈드 박스라는 친구가 있죠. 사이즈드 박스는 요 사이에 여백을 만들죠. 여기에 20포인트. 요 포인트라는 단위는 정확하게 픽셀하고 매칭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해상도에 따라서. 그래서 그냥 산술적으로 이게 정확하게 딱 떨어지지 않는데 PPI라고 해서 이제 포인트와 픽셀이 정확하게 1대1 매칭은 아닌데 대략적으로 이게 조금 차이는 있는데 그냥 요거는 20이고 40이고 60이라고 생각하시면 얼추 맞기는 해요. 얼추 맞기는 하는데 이제 요거는 해상도와 그 디바이스의 설정에 따라서 약간의 오차들이 좀 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포인트로 가지고 있습니다. 20포인트의 여백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밑에 세 번째 위젯이 있으니까 세 번째 위젯은 요 아래 여기가 위젯 3인 거죠. 이렇게 구성될 겁니다. 여백이 이렇게 있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생긴 친구일 거예요. 이 친구는. 그래서 이 플러터 코드는 그냥 이게 눈으로 봐도 익숙해지면 코딩하는 게 쓱 보면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구성되겠구나가 눈에 보입니다. 그게 되게 장점이죠. 직관적이고. 위젯에 최종적으로 갔을 때 이전 코드에서는 최종적으로 맨 끝에 요 텍스트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텍스트 위젯이고 텍스트 위젯은 스타일이 들어 있고 그리고 여기 이미지 네트워크라고 하는 친구가 위스랑 하이트를 가지고 있고 이 네트워크 이미지는 인터넷 주소를 사용하죠. 요 주소 가면 이미지가 하나 나오죠. 뭐 가로 크기는 150이고 세로 150인 정사각형짜리 이미지를 하나 가져다가 그려주게 될 겁니다. 그죠? 요 두 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래쪽부터 거꾸로 해석해 볼게요. 아까 위에서부터 내려왔으면 아래서부터 가면 결국 이 두 개를 칠드런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 칠드런으로 그 메인 엑시스 그러니까 세로축 컬럼이 세로축 센터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가운데 정렬인 거죠. 가운데 정렬이니까 그림을 그려주면 이렇게 해서 안녕하세요 플러터 하고서 여기 그림이 이렇게 들어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죠. 가운데 정렬이 제대로 안 되긴 했지만 네. 이런 그림이 들어간 친구가 될 거고요. 사실 요 센터는 지금 요 예시에서 센터는 좀 의미가 없어요. 없어도 되죠. 컬럼의 메인 엑시스가 센터로 정렬되어 있으니까 컬럼만 가지고도 가운데 정렬이 동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타이틀이 있죠. 지금 타이틀이 텍스트와 이미지 예제라고 되어 있는 거죠. 텍스트와 이미지 예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이 나올 겁니다. 요거는 그래서 이미지 위젯과 텍스트 위젯은 최종적으로 그림을 사진을 그려주거나 그래서 이 이미지 위젯이 생각보다 일이 많겠죠. 그냥 우리는 이미지에다 경로만 줬을 뿐인데 그거를 데이터로 가져와서 파일에 쓰고 분석해가지고 코덱 가지고 결국 비트맵을 만들어내는 거죠. 화면에 그려줄 사진이든 이미지든 화면에 출력하는 것까지를 이미지 태그라고 하는 요 몇 줄 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이거를 예전에는 개발자들이 일일이 다 데이터도 파싱해서 이진 바이너리를 가져와서 그 색깔값까지 가져와서 출력하는 것까지 개발자가 다 해줬어야 되는데 플러터도 그렇고 스위프트 UI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추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객체를 그냥 부르면 만들어지는 게 개발이 되게 쉽다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요런 개념을 깊게 이해하는 데는 더 시간이 필요하고 어렵지만 간단히 가져다 쓰는 건 쉽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버튼이 종류가 진짜 많다고 말씀드렸죠. 버튼 엘리베이티드 버튼 그림자 효과가 있는 기본 버튼 그리고
이거 말고 우리 지난 시간에 가로 가득 채웠던 머테리얼 버튼 있죠? 이거 말고도 더 있습니다. 레이즈드 버튼, 아이콘 버튼 있구나. 네. 다양한 버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러터는 머테리얼 스테이트 프로퍼티를 사용한 상태별 스타일링은 뒤에 CSV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엘리베이트 버튼은 여기 코드가 엘리베이트 버튼 여기 있고 온 프레스랑 얘도 차일드를 갖죠. 결국 버튼도 그러니까 플러터가 잘 만든 부분이 이런 거죠. 버튼도 이렇게 있는데 엘리베이트니까 이렇게 약간 양각처럼 그림자진 이런 느낌인데 요 안에도 구멍을 뚫어 놓은 거예요. 그죠? 요 안에도 개발자 보고 안에를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이 안에가 차일드라고 하는 프로퍼티에다가 안에 그릴 텍스트 여기를 텍스트로 채우면 텍스트가 들어가는 거고 이미지가 들어가면 이미지로 채워주는 거고 자유도가 높은 거죠. 지금 이런 게 의존주의 패턴인 거죠. 그러니까 자유도를 준 거예요. 버튼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속성값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 안을 그려주는 거는 개발자한테 위임을 하면서 너가 주입해준 대로 난 그리기만 할게. 그렇게 해서 자유도를 높여놓은 거죠. 구멍 뚫기를 해놓은 거고 그 구멍을 내가 차일드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채워줌으로써 지금 여기서는 차일드를 텍스트가 요 안으로 들어가서 차는 거죠. 플러터의 구조는 이렇게 양파 껍질 까듯이 까지면서 그 안에 차일드 그 안에 이렇게 정의해 나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버튼 하나 달랑 들어있는 거고 또 요 실습 예제에서 눈여겨볼 것은 set state죠. 요 set state라고 하는 구문이 호출이 되면 이 안에서 지금 메시지라고 하는 친구를 수정했는데 요 안에서 메시지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요 텍스트 메시지라고 하는 친구랑 매칭이 되면서 요 변화가 여기를 바꿔주는 거죠. 이게 바뀌는 이유는 스테이트풀 위젯이라서 상태에 따라서 그려지는 데 있어서 상태라는 걸 가지고 있으니까 상태가 바뀌면 나 다시 그려야 돼에 대한 그 관리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요. 플러터 내부적으로 요 set state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면 화면 어딘가에 지금 버튼이 있고 여기에 메시지 텍스트가 들어갔는데 여기가 이렇게 칠해지는 거예요. 더티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더티 플래그라고 하기도 해요. 뭐 그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얘 다시 그려야 돼. set state가 호출되면 요 stateful widget이라고 하는 거의 프로퍼티 중에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어떤 플래그가 있어요. 플래그. 근데 플래그가 있어서 요게 플래그인 거예요. 그래서 전체 화면 중에 플래그가 체크되어 있는 애들은 다시 그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플래그 체크되어 있는 애만 다시 그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정적 변수 그리고 스테이트리스 위젯은 그대로 두고 스테이트풀 위젯의 변화만 측정하니까 효율적으로 딱 다시 그릴 부분만 다시 그릴 수 있게 해주고 셋 스테이트가 그 다시 그릴 부분을 지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셋 스테이트로 호출함으로써 메시지가 바뀌었구나. 메시지라는 걸 네가 바꿨으니까 메시지라는 변수를 사용하는 데는 다시 그려야겠구나라는 걸 능동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모든 걸 다시 그리지 않고 그 부분만 다시 그릴 수 있게 해줌으로써 배터리도 세이브하고 성능도 최적화하고 이런 게 플러터의 장점이에요. 그리고 입력 위젯은 텍스트 필드 아시죠? 텍스트 입력하는 거. 그리고 폼은 이 텍스트 필드랑 여러 개의 입력 필드들이 묶여서 그 한 번에 전송할 때 이렇게 해서 네임하고 이메일하고 폰 넘버하고 이렇게 묶은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밸리데이션 체크하고 그리고 서밋 요 과정을 거치는 하도록 하는 게 폼이 하는 일이고 요 텍스트 필드는 요 하나하나의 입력 요소에 해당하는 거고 그 요소들이 모여서 양식이 되는 거고 양식이 폼이죠. 그리고 요 글로벌 키 관련해서는 우리 키 얘기를 라우팅 할 때 한번 잠깐 다뤘는데 위젯이라고 하는 게 화면에 이렇게 요소들을 배치를 했는데 어떤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이거에 대해서 관리 포인트가 필요하니까 내부적으로 우리 개발자 눈에 보이지 않게 내부적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태깅을 해놓는 거예요. 얘는 얘 누구고 얘는 누구고 얘는 누구고 이렇게 분류를 해놓으면 딱 그 친구가 그 친구구나 알게 되죠. 요 방법이 키를 만들어서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데 있어서 주민번호가 필요하듯이 이 화면을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 버튼, 텍스트 여러 개가 있는데 내가 특정 텍스트만 가져올 거야 거기만 바꿀 거야 하면 걔를 지칭할 수 있는 고유한 값이 필요하니까 그걸 글로벌 키로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젯에는 항상 키라고 하는 기본 프로퍼티가 있어요. 키 프로퍼티가 그 위젯의 주민번호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친구가 그 친구야 라는 걸 명확하게 인지시키는 용도로서 동작하고요. 그리고 인풋 그 데코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약간 요 데코레이트 패턴도 이것도 디자인 그 객체 지향 클린 아키텍처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 데 보면 나와요. 자유도가 높은 객체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텍스트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하는데 지금 우리는 헬로라고 하는 텍스트를
문자열을 주면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파라미터가 단일 파라미터가 아니라 무조건 추가 파라미터가 필요하다고 하면 요 뒤에 뭐 예를 들어서 폰트 사이즈 같은 값들 내가 파라미터로 넣어줘야 되면, 기본 값으로 동작하면 이거 자체가 넣어줘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게 의무라고 할 수도 있고 의존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폰트 사이즈가 무조건 필요한 거야, 텍스트 만드는데.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의존 분리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런 건 데코레이션이야. 중요한 건 텍스트일 뿐이고 생성자 함수를 분리하자라는,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접근을 한 거예요, 플러터를 만드는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많은 확장성을 가지게 된 것 같기는 해요. 텍스트를 꾸미고 바꾸고 구조화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확장성을 확보한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인풋 데코레이션이라는 걸로 스타일링을 하는 거죠. 이거는 텍스트 필드에 해당하는 거죠. 텍스트 필드가 파라미터에 여기에 변수명 들어가고 밸류 들어가고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따로 들어가죠. 요 데코레이션이라고 하는 친구가 따로 들어가죠. 인풋 데코레이션. 그래서 인풋 데코레이션 클래스를 별도로 지정해서 여기다가 주입해 주는 거죠. 텍스트 필드의 본연의 역할만 텍스트 필드 생성자가 만들어주고, 나머지 꾸며주는 건 인풋 데코레이션 클래스로 꾸며줘라고 의존 분리를 시켜놓은 거예요. 객체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 플러터가 이 위젯을 만드는데 뭐가 막 계속 생성자 함수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런 이유가 이렇게 조금 클린 아키텍처를 만들려는 노력이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그래서 이렇게 생겨 먹었죠. 텍스트 필드는 온체인지만 썼어요. 데코레이션이랑 두 개. 요게 텍스트 필드의 파라미터로 구성되어 있고, 요 데코레이션 파라미터 안에서 인풋 데코레이션이라고 하는 힌트 텍스트를 넣는 친구를 주입한 거죠, 텍스트 필드에다가. 그래서 힌트 텍스트가 텍스트 필드에 나타나게 되면 실제로 눈으로 보이는 건 이렇게 생긴 박스지만 요 안에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요 글씨랑 요 안에 글씨랑 요 바깥에 텍스트 필드랑 구분해서 개발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플러터 내부적으로는. 그걸 한 번에 출력은 하지만 이렇게 객체를 하나로 만들지 않았다. 이게 특징이다라는 거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여기도 인풋 텍스트가 set state로 호출되니까 요 입력된 텍스트 요 영역으로 전송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그려주겠죠. 변수가 지정이 돼 있더라도 다시 그리지 않으면 옛날 텍스트가 표시되어 있을 텐데, 이 친구가 set state라는 걸로 감싸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변수가 바뀌었음을 인식하고 친구를 그려주게 되는 걸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들여쓰기와 중괄호로 계속 계속 들여쓰기가 되죠. 요 플러터 코드는 보시면 그렇습니다.